네, 박주현 대표입니다. 오늘은 97 공급 대책에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그 이면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 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공급 대책은 발표 전에도 저도 말씀드린 게 있어요. 별거 없을 수밖에 없다. 현재 상황은. 오늘 당장 발표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뭘 착공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거 했으면 진작 했겠지. 그죠? 그런데 공급 대책이 별거 없을 거란 건 모든 전문가뿐만 아니고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게 뭐 별거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뭐 집값이 다시 들썩입니다 하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강남 3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 있으니까 용산 포함해서 마용성, 뭐 강동구까지 좀 다시 들썩이고 뭐 분당, 과천 이런 데가 좀 거래가 또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기사들이 계속 나와요. 특히 모 경제지 포함해서 건설회사의 지분이 많은 언론사들일까요? 그런 쪽 위주로 많이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특히 또 이게 이제 가격이 오르는 쪽을 많이 선호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뭐 많이 언론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뭐 불안감을 좀 조성한다라는 생각이 사실 전 드는데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나요? 사실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언론에 그 거래가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이 좀 부각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값에 대해서 떨어진다? 아닙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특히 신축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매년. 신축의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건설회사 원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건설회사 원가가 향후에 다른 제조업이라고 할까요? 산업보다도 많이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 구조상 우리나라의 건설업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서 원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선진국형 산업이 아니고 4D 업종인가요? 3D 업종을 지나서 뭐 그런 업종 축에 있어요. 선호하지 않는 업종 축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원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값은 특히 신축은 계속 오를 겁니다. 그리고 지방, 뭐 수도권 외곽 이런 걸 빼고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외곽 쪽은 빼고 강남 3구, 마영성, 강동, 그 다음에 동작까지 넣을까요? 그 정도는 계속 오를 겁니다. 특히 여의도 뭐 이런 지역들까지도 포함해서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예를 들면 한 100만 명 정도가 모두 가고 싶어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은 오를 겁니다. 계속해서. 아무래도 선호할 테니까. 그 오르는 지역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국가인데 민주주의 국가고 그런 국가에서 내가 좋아하는 지역, 가고 싶은 지역을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그러면 계속 오르게 놔둬야죠. 왜 막습니까, 그거를? 그리고 그 오르는 지역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세금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셨잖아요. 세금 내고라도 비싼 집에 살겠다면 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회입니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시대적인 방향이. 그러면 공급 대책은 뭐 비판하는 쪽은 그렇더라고요. 서울에 뭐 강남 3구에는 없어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지방선거 전까지는 뭐 이재명 대통령 포함해서 국토부 아니라 누구래도 서울시장이 누굽니까? 오세훈 시장님이잖아요. 정책에 협조할 리가 없거든요. 그건 뭐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장님은 또 별도의 공급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부가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기존의 정부에서 발표한 것들 제가 그 내용은 빠졌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빠진 내용이 뭐냐면 서울시장님이 갖고 있는 땅이에요. 특히나 요지의 땅들이 많아요. 서울시장님 주관으로 공급을 해야 될 땅들이. 예전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있으셨을 때는 이제 많이들 꺼내 놓으셨죠. 그런데 지금은 정권이 서로 다르잖아요. 정당이 야당하고 여당으로 나눠 있는 상황에서 협조가 될 리가 없으니 국토부 정책에서 뭐 되지도 않을 걸 미리 발표하진 않았겠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97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각자 이렇게 언론에 나오셔서 다른
어떤 스탠스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님은 내년 이제 지방선거 준비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오세훈 시장님은 오세훈 시장대로 서울시 공급대책은 따로 발표하겠다라고 했고, 국토부는 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97 대책에는 내용이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계속 들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을까요? 글쎄요,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서울시 내, 또 서울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토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공급해야 될 공급대책은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오세훈 시장님이 공급대책을 따로 만든다고 하는 걸 보고, 아, 국토부에서 저래서 내용이 빠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제 생각이 틀렸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의료원 부지 있죠. 삼성동에. 의료원 부지가 놀고 있는데 저기다 뭘 할지를 모르겠어요. 예전에 오세훈 시장님 이전에 박원순 시장님은 저기다가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했었어요. 난리가 났었죠. 강남구에 임대주택 들어온다고. 용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들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바꿔보시면 글쎄요. 그것도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공급대책 다 나온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서울시 내에 공급대책은 반도 안 나왔다. 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경기도야 뭐 민주당 쪽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또 민주당 쪽의 도지사잖아요. 협조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쪽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서울시에 워낙 공급 계획이 없었어요. 태릉, 뭐 CC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쪽에 지금 주민들이 반발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반발이 뭐 반발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쪽 입장에서야 뭐 베네핏이 없으니까 뭐 주는 혜택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더 얻으려고 하시는 것도 있으실 수 있고, 또 뭔가 그쪽하고 같이 잘 만들어내면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 굳이 반발하실까요? 그런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왜 다 빠졌을까? 예를 들면 마곡의 상암동에 그 많은 부지들이 있는데 굳이 거기다 쇼핑몰 짓고 업무시설을 뭐하러 지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삼표 부지, 레미콘 부지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도 발표를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또 재밌는 상상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투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도 97 대책에 뭐 서울시 또 특히 강남에 뭐 이런 주요 부지들의 공급 대책이 빠져 있다고 해서 그냥 오늘은 좀 생뚱맞지만 공급 대책에 빠진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댓글에 달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